전력시장의 지금의 대상은 발전만 이제 참여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발전을 그러면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 보면 중앙급전 발전기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얘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 하나가 20메가가 초과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급전 지시를 했을 때 그 지시를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입찰을 참여는 하지만 그 용량이랑 단가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전 단가는 나와 있고요. 그냥 용량을 언제 몇 시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원래는 원자력, 석탄, LNG 정도의 수준의 이제 입찰에 참여하고 있었고, 20메가 이하짜리는 전부 다 비중앙 급전 발전기로 해서 급전 지시를 안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것이 원래 체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S&P의 결정 방식은 KPX에 이미 이제 단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맞춰서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원자력이 가장 싸다 그러죠. 그러면 원자력부터 유연탄, 국내탄, 뭐 중유, LNG 이런 가격 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원래 선택돼 있던 부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하 예측을 한 거에서 이렇게 쫙 쌓다 보면 만나는 점이 있거든요. 그 만나는 점이 S&P로 결정이 나는 거고, 그 S&P는 전일 결정 났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방식이었고, 이 이후에 약간 좀 수정이 되면서 머스트두라는 것이 생겨서 머스트두로 먼저 좀 해야 되는 얘는 발전기의 가격이 0원으로 책정되고 그 위에 쌓는 걸로 해서 S&P가 결정되고 있지만,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력산업이 이제 이슈는 계속 이제 전력 수요가 상승을 하고 있고 전력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저희가 잠깐은 전력 수요가 상승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AI나 데이터 센터의 급증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다시 상승을 하게 되다 보니 이 전력 수요의 증가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S&P의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한전이 파는 단가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한전이 이제 계속적으로 전력 가격이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최근 3년간 68.7%가 올랐거든요. 계속 올라갈 가능성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현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탄소 국경세나 NDC라든가 뭐 아리백이라든가 이런 탄소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 재생에너지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계속 상승을 한다는 것이 우리한테 계통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뒤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제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니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지역별로 에너지가 불균등하기 때문에 다 수도권에 많은 부하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발전기는 다 그 바깥쪽에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물로 식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물이 있는 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삼면이 바다니까 바다 쪽에 많이 있는 거죠. 그쪽이 땅값이 쌌을 거고요. 그러면 다 송전해서 가져 올라와야 되다 보니까 어디는 발전이 많이 남아들고 어디는 되게 부족한 상황이 온다 그러면 전력망을 투자해서 그쪽으로 다 송전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투자가 어려운 시점이 오다 보니까 이 투자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디는 남아들고 어디는 부족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이제 발전 사업자로부터 뭐 민간 발전 사업자나 뭐 PPA 사업자들이 이 KPX의 전력거래소에 이제 개최를 하게 되고요. 그걸 토대로 한국전력공사가 이거를 사서 일반 소비자나 대규모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예외 사항은 구역 전기 사업자라는 것이 이제 이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발전하면서 판매를 할 수 있고 대신에 잉여 전력이나 부족 전력은 KPX가 팔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예외 조건이었었어요. 이 정도가 예외 조건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재생에너지의 발전이 급증하다 보니까 개통이 운영이 제약이 걸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발전지와 소비지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전력 개통이 계속 이제 투자돼야 되고 불안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이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력 부하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뭔가 투자해야 되고 발전소도 지어야 되고 송변전 설비도 지어야 되는 이슈가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발전 사업자하고 판매 사업자 간에서 원래 망 사용료를 동등하게 50대 50으로 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유예시킴으로써 한전이 지금은 100%를 자기가 내고 있어요. 그러면 발전 사업자가 원래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안 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아직은 동일하게 분배가 되고 있지 않다. 근데 법적으로는 해야 되는 건데 유예시켰을 뿐이다라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송배전만 여유 용량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투자가 지연되고 있죠. 또 하나가
어느 순간 20메가 이상이면 원래 대규모 수용자가 직접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KPX에서 내가 직접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간에는 이 직접 구매를 신청한 사례도 없었고 아직 그 규칙조차 없었는데 SK가 이거를 신청을 하게 된 거고요. 그게 통과가 돼서 이번에 이거를 이렇게 직접 구매가 됐어요. 그럼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망 사용료는 얼마지? 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망 사용료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의 문제는 재생에너지가 급격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원래는 밸런싱에 책무가 없었는데 이제는 재생에너지도 밸런싱 의무를 이제 부여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실시간 시장을 만듦으로써 수요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S&P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재생에너지 때문에 수요를 거의 10%가량 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계속 변동하잖아요. 그거에 따른 이제 실시간 시장으로 그걸 한번 메꿔보자. 아까 민간만 투자 이야기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리백이나 다른 현물 문제로 이제 RPS 제도에서 REC가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잡아보고 싶어서 RPS 제도를 이렇게 경매 제도로 좀 도입해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저기 지역 간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좀 분산화해서 내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내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산지소라서요 분산 에너지 특별법이라는 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업의 필요 전력을 직접 재생에너지로 구입하고 싶은 거죠. 아리백이나 뭐 탄소 때문에. 이런 니즈들이 우리의 문제점하고 다 같이 맞물리기 시작했어요.